아니 여러분, 은간우보다 투이바사가 빠따가 더 센데? 아니 은간우는 간의 상대로 뭐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고 뭐 그러기도 한 번 온 적 없고 그랬는데, 투이바사는 그냥 뭐 스트레이트 라이트 빡 꽂아버리니까 바로 그냥 간해가 낙다운 당하고. 아니 은간우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펀치가 센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투이바사가 펀치가 제일 세네. 진짜 투이바사가 진짜 빠따가 진짜, 와 진짜 투이바사 빠따는 진짜 세계 원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한번 오랜만에 그냥 세기 쌉소리 한번 해봤고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 뭐 데릭 루이스는 어퍼컷 한 방으로 블레이즈를 보냈는데, 그 은간우는 뭐 몇 방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릭 루이스가 한 방으로 블레이즈를 보냈고, 은간우는 몇 방 때려서도 딱 시신을 못 지켰기 때문에 데릭 루이스가 은간우보다 펀치가 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듯이, 은간우가 낙다운을 못 시킨, 데미지를 크게 못 준 가네를 투이바사가 빡 한 원펀치로 낙다운 시키고 뭐 거의 피니시에 좀 가깝게 갖는 거를 보고, 가네가 은간우보다 빠따가 세다, 가네가 세상에서 펀치가 제일 세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매우 리스펙트 하고요. 그분들도 저보다 격투기를 잘 아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뭐 제가 뭐 투이바사가 질 것 같다고 뭐 라방 이런 데서 말했는데, 생각보다 투이바사가 선전을 했습니다. 저는 뭐 낙다운 시킬 일도 없다고 생각했고, 공격을 솔직히 맞출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너무 잘 싸워서 좀 투이바사에게 박수를 치고 싶다. 그리고 또 투이바사의 이번에서 뭔가 스피릿을 볼 수 있었다. 왜냐, 배를 엄청나게 오지게 맞았거든요. 배를 엄청나게 오지게 맞았는데, 근데도 그걸 진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 끝까지 버텼죠. 왜냐하면 결국에 KO를 당했는 것도 뭐 헤드킥 맞고 어퍼컷 맞고 뭐 이런 식으로 KO 당했는 거니까. 그래서 대단하다는 점 박수를 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저는 투이바사가 레그킥을 사용해서, 카프킥을 사용해서 가네의 뭐 푸더크 이런 걸 좀 죽여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레그킥을 사용하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레그킥이 잘 안 통했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놀랐어요. 원래 가네가 푸더크는 좋은데 카프킥에 대해서 대비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항상 좀 맞는 편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투이바사가 앞발로 레그킥 차는 것도 피하고, 뭐 뒷발로 레그킥 차는 것도 피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번에 투이바사를 상대로 준비를 좀 잘해왔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투이바사한테 제가 좀 고맙다고 생각하고 싶은 게, 가네 원래 경기가 재미가 없어요. 가네가 피니시를 가지는 경기도 재미가 없고, 그냥 가네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가네가 테크니컬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어프리시에이트를 합니다. 가네가 솔직히 진짜 헤비급에서 볼 수 없는 테크닉과 푸더크를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살짝 좀 웰터급이 스티븐 톰슨이라 해야 되나, 뭐 스티븐 톰슨이랑 가네랑 뭐 UFC 로스터에서 가장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한 선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티븐 톰슨이 아닐까 싶은데, 스티븐 톰슨도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테크닉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재미로 본다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피니시를 크게 안 노리거든. 그냥 뭐 짤짤이면 톡톡 치다가 뭐 피니시 각이 나오면 뭐 피니시를 노리긴 하는데, 피니시를 노리고 경기를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투이바사가 2라운드인가 3라운드에 한번 스트레이트 라이트로 낙다운을 한번 시켰잖아. 그때부터 혼돈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카오스가 시작돼가지고, 이때부터 조금 뭔가 좀 테크닉은 그 조금 내려가고 카오스가 올라가면서 좀 연경기가 펼쳐졌고, 저는 솔직히 5라운드 내내 좀 심노잼 경기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투이바사 군 덕분에 나름 그래도 카오스가 있는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투이바사 감사하고요. 어쨌든 근데 투이바사가 배때기를 너무 많이 맞으면서 그 가드가 내려가면서 이제 헤드킥 맞고 어퍼컷 맞으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 혼돈이 많았던 헤비급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이 랭킹 시스템이라 해야 되나, 이 서열 싸움에 평화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 이제 좀 개운하다 해야 되나, 이 속이 뻥 뚫린 듯한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투이바사가 올려치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올려치기가 정말 심각했어요. 투이바사는 원래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거든요. 자, 과거에 비해서 투이바사가 실력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선수만큼 역사상 올려치기가 심한 선수가 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올려치기가 심해요. 지금 뭐, 투이바사를 향한 뭐 평가가 뭐, 빠따가 엄청나게 세다. 뭐, KO 머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만 보면 KO 머신일 수 있지. 왜냐? 지난 5경기를 다 뭐야 이거. 지난 5경기뿐만 아니라 이겼는 경기 보면 알롭스키 경기 빼고 다 KO긴 하네요. KO 머신이긴 하네. 근데 이게 또 KO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또 빠따가 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 자, 데릭 루이스. 데릭 루이스는 그냥 눈 맷집이 안 좋단 말이지. 그리고 사카인, 유리턱이란 말이죠. 그레카드가 누굽니까? 해리 훈서커? 이 누굽니까? 스테판 스트루버, 키 큰 유리턱이죠. 이 5명을 KO시켰는데 이 5명 다 좀 유리턱이거나 눈이 유리거나 뭐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이바사가 그 전에 3연패를 했던 경기들을 봐야 돼요. 세르게이 스피박한테 레슬링으로 개발렸단 말이지. 이 경기를 보면은 투이바스가 레슬링의 약점이란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 맷집 개오지는 블라고 이바노프랑 영혼에 맞다 했는데 타격전에서 발렸고, 레슬링 공방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레슬링 공방이 있었다면 거기서도 좀 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니어 더 산토스 상대로 그 당시에 투이바스가 무패 상태로 자신감 있게 들어갔는데, 본인이 자신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퍼붓고도 그 당시에 주도산이 퇴물이었거든요. 퇴물이었고 이제 뮤치치한테 KO 당하고 엄청난 하락세를 걷고 있는 이제 유리턱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던 시절의 주도산인데도 투이바스가 케이지에 몰아넣고 뻥뻥뻥 때렸는데도 데미지를 1도 못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밀어붙이다가 카운터 맞고 KO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점은 투이바스는 일단 레슬링이 좀 약점이다. 거기다가 빠따가 그렇게 세지가 않다. 예, 특히 알롭스키 상대로 KO를 못 시켰다는 걸 보면 빠따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연패 이후로 타격가들만 싸웠죠. 5번 연속. 스트루버 타격가, 훈서커 타격가, 그레카디 타격가, 사카이 타격가, 데릭 루이스 타격가, 이 5명을 상대로 KO를 얻었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와, 이런 헤비급의 KO 아티스트가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려치기를 심하게 받았는데, 거기다가 가장 심각했던 사건이 뭐냐, 데릭 루이스가 그 당시 3위였나 4위였는데 데릭 루이스가 투이바스한테 져버리면서 이 헤비급 밸런스가 붕괴되고 말았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뭔가 좀 평화를 찾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봤을 때 투이바사가 그래도 아직도 올려치기를 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졌지만 그래도 좀 잘 싸웠잖아. 그리고 가네를 최초로 UFC에서 낙다운을 시켰잖아. 그래가지고 또 빠따가 뭐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지만 투이바스는 이제 제가 매치메이커라면 이제 레슬러와 다시 붙여서 이제 본인의 현실을 좀 깨닫게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투이바스가 레슬러랑 붙었는데 레슬링을 맞고 KO로 이겨, 이러면 인정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네가 경기가 끝나고 은간우랑 리매치를 원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가네도 보니까 프로 꿀빨런 것 같습니다. UFC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레슬러랑 안 싸워봤고, 그 상태로 챔피언전을 가졌고, 그리고 챔피언이 타격가인데 타격가한테 레슬링으로 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고 나서 첫 경기에서 또 타격가랑 싸웠고 타격가를 이겼어.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틀샷을 또 달래. 정말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가네는 제가 봤을 때 염치가 세상에서 제일 없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닌가 싶습니다. 야, 실가네, 너 그렇게 염치가 없냐? 아니, 적어도 한 번은 레슬러랑 싸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은간우는 내년 3월까지 경기를 안 한다는데 뭐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너는 지금 이네비터블하게 싸울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어. 커티스 블레이즈. 님 잣됐어요. 예? 은간우한테 레슬링으로 그렇게 차발리잖아? 그것도 은간우는 그 당시에 왼쪽 무릎에 십자인대가 3곳인가 4곳인가 파열되어 있는 50%의 은간우한테도 그렇게 레슬링으로 차발리는데, 체급 내에서 가장 강력한 레슬러 중에 한 명인 커티스 블레이즈 만난다? 님 잣됐어요. 그래서 님은 블레이즈랑 붙어야 돼요. 뭘 계속 타격가랑 붙으려고 해 진짜. 너 MMA 선수 아니야? 근데 왜 계속 타격가만 붙으려고 하냐 진짜. 킹받네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만약에 은간우랑 안 붙게 된다면, 혹은 못 붙게 된다면 또 파블로비치를 콜아웃 할 수도 있어요, 가네가. 너 그럼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진짜. 너 끝까지 커리어 내내 끝까지 코빙턴처럼 상상상 좀 힘든 경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가네. 너 꼭 블레이즈랑 붙어라.
너가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파블로 비치랑 붙는다? 너도 비치야. 그리고 은간우랑 가네랑 다시 해도 제가 봤을 때 은간우가 이길 것 같습니다. 타이투 히바스한테 낙다운을 당한다? 은간우가 풀컨디션, 무릎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때린다? 아, 이거 못 버티지. 거기다 은간우가 레슬링도 더 잘하는데, 물론 가네가 레슬링을 보완을 해서 오겠죠.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은간우가 레슬링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위일 거란 말이지. 레슬링에서 우위고 타격 실력에선 당연히 뭐 가네가 우위긴 합니다만,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빠따를 맞고 버틸 수 있을 거냐 말이지. 못 버티지. 뭐 딴 거 다 치우고 딱 이거 하나만 하자. 가네야, 다음 경기 때 커티스 블레이즈랑 꼭 싸우자. 알겠지?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투네이션 혹은 슈퍼땡스로 TRT에게 후원을 조금이라도 해주신다면 TRT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